그 이름이 뭐 사랑 측정기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 주는 사랑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온도 센서가 그 뜨겁고 차가운 거를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많이 하잖아. 뭐 사랑이 식었네, 뭐 하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어, 이걸 개발한 아두이노 본사에서 개발한 이름이에요. 러브 오메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3차시는 사랑 측정기라는 이름인데 뭐 이름을 중요치 않고 일단 온도 센서를 활용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동기부여 영상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접했던 그 온도 측정 기계입니다. 자, 적외선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지점을 카메라로 그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온도계인데 그 온도가 화면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리고 뜨거우면 붉은색, 차가우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곳이 많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일단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예요. 그러니까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때 전기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회로에서 뜨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열을 이용한 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곳이 어딘가 찾아내는 장치다. 왜 애들이 이걸 왜 이렇게 들이대고 있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기회로나 이런 기계 장치에서 열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 온도계다. 온도 측정 장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자,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온도 측정 장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온도 측정 장치인데 이렇게 이쁘게 화면이 안 나오고 이제 LED로 각 단계를 표시하는 그 차이이지 충분히 얘도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게 온도 측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뭐 코로나 때문에 온도 체크 많이 하니까 아이들 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고 봤었던 장비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쓰는 주요 장치는 여기 있는 TMP36입니다. 자, 아두이노는 수업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부품 소개, 회로 설계, 코딩, 그리고 확장 활동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업하는 패턴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오늘 설명하는 부품 소개 TMP36은 이제 온도 센서인데 이게 트랜지스터랑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이 TMP36이라는 걸 글씨를 이제 빛에 비춰가지고 반사시켜가지고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중에는 TMP라고 되어 있는데 36이 아니라 다른 번호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그 나오는 출력값이 다를 뿐이고 온도를 측정하는 건 내내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건 TMP36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썼던 건 뭐냐면 다리가 두 개짜리였습니다. LED도 다리가 두 개, 스위치도 다리가 두 개, 다 두 개짜리였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다리가 세 개짜리 씁니다. 자, 그래서 다리가 세 개인 경우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세 개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리가 세 개가 되어 있고 이 평평한 부분을 마주보고 있을 때, 이 평평한 부분을 마주보고 있을 때 왼쪽이 그 플러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7에서 5.5V까지 그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왼쪽으로 플러스가 입력이 되면 자, 오른쪽 있죠.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센서를 깨운다, 모터를 깨운다. 마찬가지. 소어 모터도 그렇고 모터를 일단 깨워야 돼요. 깨운 다음에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어야지 움직이는 게 쉬운 것처럼 전자부품도 전기를 먹어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센서를 깨우는 거예요.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센서가 나한테 야 지금 30도야 32도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핀, 이 가운데에 있는 핀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세 개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센서는 또 두 개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센서는 세 개 이상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나한테 정보를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꼭 가운데 있는 게 그 아날로그 볼티지 아웃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오른쪽이 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가 3개짜리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TMP362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이 조그만한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이 부품이 영하 40도부터 영상 125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정밀하게 온도를 우리가 온도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아날로그라고 하는 시원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라고 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표현을 디지털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0도일 때는 기본적으로 500mV가 출력이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씩 10mV가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0도는 500mV.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하면은 전체 출력되는 볼티지가 20mV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1도에 10mV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500 해가지고 총 700. 가운데에 있는 아날로그 볼티지 아웃에서 700mV가 나오면 그거는 2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은 어때요? 지금 지루하죠? 그래서 시키세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워크북에다가 쓰게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결했는데 가운데에 있는 핀에서 900mV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지금 온도가 몇 도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정도는 아두이노를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하니까 더하기 나누기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대단합니다. 얼마지? 500 빼기 500 하면 되죠? 그러면은 400 나오고 400을 나누기 10을 하면 40이 되는 거죠? 네, 40도를 이번 여름에 만났죠? 저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4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mV가 나오면 40도가 되는구나. 근데 이 계산식을 왜 하느냐? 이따가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볼티지를 온도로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네. 또 문제를 또 내보면 되죠. 750이 나왔어. 750은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똑같죠? 750 빼기 500 250이죠? 250 나누기 10을 하면 얘는 25도. 이렇게 쉬운 거를 애들이 하려고 할까요? 이걸 쉬운 거를 시켜서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수업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750이 나오면 25도구나
이런 거죠. 수업에 대한 참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온도 센서에 대한 소개를 다 마쳤으면 이제 과감하게 바로 회로도를 만듭니다. 회로도를 빨리 만드는 이유가 이 뒤에서 이번에 배우는 문법이 여기 있는 CDR 비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CDR 비긴을 통해서 그 CDR 포트로 값을 불러드리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지, 포문도 해야 되지, 여기서는 좀 할 게 조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회로 설계를 바로 들어갑니다. 저도 뒤에 설명할 게 많으니까 바로 회로 설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로도는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정도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회로도를 보고 먼저 한번 시도하게 해보고 그래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얘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자회로를 내가 만들고 싶어. 참고하고 싶은 자료를 받았어. 근데 그 자료가 대부분 이렇게 회로도로 되어 있지 이렇게 완성된 회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도를 보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게 보시면 이렇게 왼쪽 측이 있고 오른쪽 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 측 따로 만들고 오른쪽 따로 만들면 전체로 보면 복잡하지만 나눠서 만들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거리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있는 삼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나오죠? 이 녀석 이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하나가 다리가 3개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것만 잘 처리하면 나머지는 쉬운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회로를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저도 만들기를 같이 할게요. 자, 같이 하면서 그리고 회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어떤 친구들이 여기 전원선 있죠? 얘를 꽂아놓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쇼트나면 컴퓨터 재부팅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꽂아놓은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탁탁 붙이잖아요? 탁탁 붙이면 쇼트납니다. 쇼트나면서 보드가 꺼지거나 컴퓨터가 꺼져요. 그래서 얘는 정말 회로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꽂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온도 센서부터 먼저 연결해 볼게요. 온도 센서는 지금 평평한 면이 이 보드 쪽으로 꽂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LED를 주요 부품들을 먼저 꽂는 편이에요. 그래서 LED 3개를 꽂아주고 그리고 LED는 5V를 바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해 주죠. 그래서 220ohm을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어떤 분이 저항을 LED에 플러스 꽂아 마이너스 꽂아 하시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꽂고 자, 225mm입니다. 빨빨 갈 꽂으시면 돼요. 자, 얘도 빨빨 갈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주요 품목은 다 끝났고 이제 배선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지만 이 온도 센서의 왼쪽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 녀석 좀 꺾을게요. 보기 편하시게. 자, 왼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쪽이 플러스 연결을 하고 플러스 연결 중입니다. 플러스 연결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오른쪽은 꽂고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먼데 선 된다. 가운데가 이제 그 아날로그 센서죠. 얘는 지금 온도가 켜졌다, 꺼졌다가 아니죠. 일단 디지털이 아니죠. 그래서 온도는 복잡한 값이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날로그고, 아날로그 입력이기 때문에 여기 A0번부터 A5번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에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A0에다 꽂을게요. A0에다가 꽂고 가운데를 꽂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온도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LED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LED를 이제 하나씩 꽂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밑에서부터 2번, 그리고 3번, 지금 제가 카톡으로 드린 이미지를 보시고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4번.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회로 설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지를 슬쩍슬쩍 보면서 하고 있는데 LED는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연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색깔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온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녹색, 노란색, 빨간색을 썼어요. 온도 센서 연결했고요. 지금 225음 저항 스택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얘를 꽂아서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이게 지난 시간 거 좀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베디드 보드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덮어쓰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 때 켜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코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제를 가지고 그냥 또 자 이제 이거 해보자 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C 언어를 좀 교육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복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이 온도 센서는 놔두고 여기 있죠. LED 3개 LED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켜봤잖아. 자, 네가 한번 예제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원래 있었던 예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불을 자 위에서부터 1, 2, 3, 1, 2, 3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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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켜지게 한번 해볼래? 라고 먼저 주문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코딩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제를 기본 예제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난 시간 거 예제 참고해도 좋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여기 예제에 스타트 킷, 베이지 킷에 자, 스페이스십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하는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12차씩 마치고 나서 메이커 수업을 하잖아요. 메이커 수업을 하는데 문이 열리면 LED가 깜빡깜빡거리게 돼 있어. 근데 깜빡깜빡거리는 걸 애들이 외우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은 까먹었어. 그러면 어디에 있었지? 우리 12차씩 공부할 때 거기 스페이스십 인터페이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스페이스십 인터페이스를 열어가지고 이런 쭉 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소스들은 오픈 소스라서 인터넷에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보고 새로 만들어도 좋고 근데 저는 솔직히 기왕이면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눌러서 새 파일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을 두 개로 스플릿으로 나눠요. 스플릿으로 나누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혹시 할지 모르시나? 알려드릴까? 이거는 되게 쉬운데요. 자, 새 파일 열었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지고 오른쪽 벽으로 가져가잖아요. 오른쪽 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네모나게 떠요.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할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왼쪽에 비교할 녀석은 이 녀석이야 라고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창이 스플릿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왼쪽에서 필요한 걸 오른쪽으로 가져오는 수업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라고 하면은 이게 첫 수업이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스플릿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도 알려줍시다. 첫 수업이니까. 자, 지금 LED가 2, 3, 4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3, 4, 5로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셋업은 그 핀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넘어왔죠. 근데 여기 우리는 2, 3, 4죠. 2번, 3번, 4번. 자, 그럼 2, 3, 4에 대한 LED 세팅은 끝났어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불을 거꾸로 하니까 4, 3, 2, 4, 3, 2, 4, 3, 2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죠? 4, 1, 5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복사해서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루프에 넣습니다. 자, 그럼 가져올 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하나 안 가져오면 딜레이 안 가져왔거든요. 딜레이까지. 그래서 필요한 거를 다 가져오게 시켰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거 닫아요. 이거 닫아버리고 이것만 키우면 되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2, 3, 4 아웃풋 가져왔고 내가 디지털 라이트에서 W가 대문자인지 디스플레이이 뭐 이게 잘 몰라. 근데 우리 이거 가져오면 되니까 뭐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하다 보면 외우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외우는 거를 고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스트레스예요.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외우더라고요. 언제? 한 8, 9차씩 하니까 외우더라고요. 귀찮으니까 독서하기가.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놔도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월수금 영어 가고 화목토 수학 가고 그 외 시간에도 수많은 학원을 가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애가 일주일 만에 오더니 완전히 초기화 됐어. 다운로드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도 하는 일이 많지만 애들도 일주일 내내 학원 돌아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라고. 90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핀 문자에서 M을 대문자인지 몰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적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자 2번을 처음엔 2번을 끄고 자 복사 붙여넣기 4번을 켜야 되죠. 그래서 하이 그리고 이게 0.5초씩 합시다.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뭐 하면 돼요? 필요 없으면 지울게요. 이만큼이 하나의 복붙 하면 돼. 복붙 이번에는 4번을 로우하고 3번을 하이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는 3번을 로우로 바꾸고 2번을 하이로 바꾸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4, 3, 4, 3, 2, 4, 3, 2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 이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다운로드 해봐 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 누를 거예요. 업로드. 자, 틀렸죠? 툴에 들어가서 포트를 설정 확인한 다음에 업로드 눌러야 됩니다. 자, 저장하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저장해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임시 테스트니까 저장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취소 누르시면은 저장은 안 되고 업로딩은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지금 LED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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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되면 돼요. 네, 그럼 아이들이 LED 제어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제 떠올리면서 또 동시에 뭐가 되죠? 동시에 회로를 잘 만들었구나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회로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LED 잘 꽂았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소스 코드는 정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로 잘못 꽂은 거예요. 그래서 배선 잘못 확인하고 LED 방향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석이조죠.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그리고 LED를 올바르게 꽂았는지 확인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ED 제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여기 예제를 이제 소개하면서 CDR 비긴과 이제 폼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려고 만든 PT인데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여기에다가 이 CDR 비긴에 대한 기본 명령어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DR 문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추가해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회로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업로딩을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스 코드 먼저 분석하고 나서 업로딩 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처럼 나 혼자 되게 많이 떠들었다. 너무 많이 떠들었다 싶으시면 아이들한테 업로딩을 먼저 시키세요. 자, 그럼 저 업로딩부터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예제인은 스타트키 베이직킷에서 자, 러브 5m 자, 프로젝트 3번이죠? 프로젝트 3번 러브 5m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실제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TMP366 온도 센서와 3개의 LED, 그리고 3개의 220옴 저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12년도 와 되게 오래전에 만들었네요. 만들었고 뭐 쭉 써 있습니다. 자, 저 이렇게 써 놓은 걸 제가 PT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네. 이걸 제가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딩을 하고 일단 동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불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불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다 들어와 있냐면 프로그램의 그 조건문상 얘는 베이스 템프라인이라고 하는 베이스라인 템프라고 하는 온도가 20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도라고 하는 기준을 이용해서 보시면 20보다 22보다 작으면 다 꺼지는 거고 자 22와 24 사이에 있으면 2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26도가 되면은 다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도가 넘는 거예요. 현재 온도가. 다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자 베이스라인 템프라고 하는 스레스홀드 값 있죠? 기준치 값.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CDR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이 CDR 모니터를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값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멈출게요. 멈추려면은 여기 있는 자동 스크롤을 클릭하시면 멈춥니다. 왼쪽 아래 자동 스크롤을 클릭하시면 멈춰요.
현재 지금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센서 밸류 159, 볼티지는 0.78, 디그리스, 온도는 몇 도? 27도. 현재 지금 제가 이거 영상 같이 하고 있는 온도가 27도, 28도래요. 그러니까 이미 뭐야? 26도가 넘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다시 켤게요. 자, 제가 온도 센서에 손가락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온도 센서 잡았습니다. 현재 29, 30, 31, 32, 33까지 가고 이제 센서 안 올라가네요. 34 올라가다 말았네요. 제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온도가 34까지 갔다. 34가 최고인가 봐요. 예를 들면 여기다 입김 불고 뭐 난리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온도 센서에 손을 댔더니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손을 뗄게요. 손을 떼고 이렇게 손 부채로 시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33, 32, 31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 온도랑 마찬가지 여기는 볼티지도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리얼 모니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원래 소스에도 넣으면 얘가 다 켜진단 말이야. 이거 뭐 망가진 건가? 하지 마시고 이 시리얼부터 켜보시면 알아요. 아, 현재 조건문이 26도가 이상이 되면 다 켜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온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처음에 설명을 길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이들한테 입력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소스에 이제 넣어서 동작시키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 네, 이거 확인하는 것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시리얼 모니터는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자, 이 시리얼 포트, 말 그대로 USB 포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제가 파일을 새로 열어서 보세요. 자, 파일을 새로 열었죠. 새로 열어서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도 지금 이 값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USB 포트로부터 들어오는 통신을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얘는 지금 계속 나한테 값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리얼 통신을 열어도 이제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시리얼 통신을 전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 아두이노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이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앱 이벤트에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시리얼 통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얘기고 아이디랑 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제를 넣어서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을 해서 이 나오는 값을 확인해서 온도가 바뀌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바뀌면 잘한 거예요. 아, 온도가 바뀌는 걸 확인했으면 회로도 잘 연결한 거고 코딩도 잘 업로드가 된 거예요. 코딩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걸 쓰니까 틀릴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아이들랑 같이 이제 이 소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됩니다. 소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CDR 비긴 시절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들이 가벼운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를 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CDR 비긴과 CDR 프린트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예제를 분석을 해서 이 예제를 가지고 창체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스 코드 먼저 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PT 위주로 수업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const int 센서 핀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const는 뭐냐면 construct라는 뜻이에요. construct. 그래서 int는 말 그대로 정수죠. 자, 센서핀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변수는 자, 사이즈가 int예요. 가장 작은 변수 사이즈를 가지면 되는데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A0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construct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변수 값이 뭐한다?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변수는 고정이냐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텐서핀이라고 써놓고 컨스트럭트를 붙였는데 내가 셋업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센서핀을 다시 A1로 바꾼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에러 뜹니다. 에러 떠요. 야, 너 처음에 센서핀을 안 바꾼 다음에 A형 고정이라며. 근데 여기서 왜 바꿨어? 이거 에러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바뀌지 않는 값을 밑에서 혹시 내가 바꿀까봐, 혹시 코딩하면서 바뀔까봐 넣어놓는 게 여기 있는 컨스트럭트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트는 이런 정도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또 붙었죠? 자, 베이스라인 템프는 20.0. 자, 0이기 때문에 플로트라고 하는 실수 변수가 붙었습니다. 실수 자료형. 자, 자료형은 파이썬 때 공부했으니까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템프는 20.0이라고 하는 실수 값이 들어가 있고 얘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밑에서 연산 같은 걸 하면서 바뀔까봐 컨스트럭트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해드렸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이 컨스트가 뭐예요? 컨스트럭트는 변수 값을 고정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업 내려올게요. 자, 셋업에서는 CDR 비긴 9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CDR 통신을 할 거다라는 게 CDR 비긴이라는 얘기고 9600은 통신 주기입니다.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통신 속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신하느냐. 그러면 제일 빠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아두이노가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9600이라고 하고 또 뭐 블루투스 통신하는 방법, 리모컨 쓰는 UART 통신 방법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글 통신은 9600이 가장 최적화된 속도입니다. 그래서 9600이 그냥 서로 통신하는 속도야. 말 되게 빨리 하면은 잘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듣겠지만 빨리 못 듣는 사람들은 빨리 말하면 안 되잖아. 같은 거야. 그래서 9600은 통신 속도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S가 대문자이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복습할 거니까. 그랬을 때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포문을 공부합니다. 파이썬을 공부하고 아두이노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이썬에서 포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포문이 횟수 반복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랑은 좀 다른 게 자, C에서는 포문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시작 숫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끝 숫자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끝 숫자고 끝에 있는 게 뭐냐면은 증가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레인지를 이용해서 쉽게 했지만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그 세미콜론 이용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값, 뒤에 있는 값, 그리고 세 번째 값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가 되게 헷갈리실 텐데 중괄호는 모든 반복문과 조건문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괄호 열기는 여기 있는 중괄호 열기는 여기 있는 중괄호 닫기이고요. 자, 여기 있는 중괄호 열기는 여기 있는 중괄호 닫기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쓰는지 안 쓰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복문과 조건문에는 꼭 중괄호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들여쓰기로 끝냈는데 C는 아직 이런 신텍스, 문법적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법적인 거는 아이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어차피 예시문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는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포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품이 총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네 개죠? 네 개를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얘들아? 자, 셋업에서 A0은 인풋, 그리고 핀 2번은 아웃풋, P3번도 아웃풋, P4번도 아웃풋 해가지고 핀 설정을 하는데 쓰이는 줄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네 줄. 자, 근데 그 네 줄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근데 포문을 이용하면, 자, 2번부터 뭐예요? 2번부터 5보다 작다니까 뭐예요? 4죠. 2, 3, 4죠. 그래서 핀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2번부터 시작을 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인트 왜 넣어놨죠? 핀 넘버가 정의가 안 돼서. 만약에 이거를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인트 핀 넘버는 0 이렇게 해서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이 인트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트를 쓰는 거예요. 가끔씩 인트 왜 쓰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인트를 여기서 쓰는 이유는 이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를 한 거고, 자, 지금 핀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2입니다. 자, 2가, 자, 이게 조건 같은 거, 조건. 5보다 작으냐? 작네? 그러면 뭐 해요? 반복시켜요. 근데 반복시킬 때마다 핀 넘버 풀뿔은 뭐죠? 다들 아시죠? 핀 넘버는 핀 넘버 플러스 1. 자, 그래서 핀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1씩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핀 넘버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숫자가 2죠. 2, 아웃풋, 2, 로우. 그리고 3, 그 다음에 1이 증가돼서 3, 아웃풋, 3, 로우. 또 1 증가돼서 4, 아웃풋, 4, 로우. 그래서 5가 됐어요. 딱 5가 되면은 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안 맞죠? 5는 5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결국에, 자, 얘는 뭘 한 거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핀 넘버, 2번에 아웃풋, 2번에 로우. 자, 또 같은 방식으로 뭐예요? 3번이 로우, 3번이 아웃풋, 3번이 로우. 자, 그리고 또 뭐 한 거예요? 자, 4번이 아웃풋, 4번이 로우. 이렇게 해서 총 몇 줄? 6개의 줄이 될 수 있는 걸, 6개의 줄이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세 줄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자, 6줄이 나오지? 근데 포문 쓰면 어떻게 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세 줄로 줄일 수 있죠. 아마 아이들은 6줄을 선택할 겁니다. 포문을 쓰기가 싫어서. 그래도 우리는 문법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쵸? 이런 것도 있어. 네가 까먹었으면 못 쓰겠지만 쓸 수 있으면 이게 좀 더 깔끔해. 자,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줄이 짧아. 그리고 되게 표현을 쉽게 해놨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설명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서 셋업에서 핀에 대한 정보가 다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서 뭘 해주냐면은 이제 아날로그 리드죠.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아날로그 리드. 그래서 센서 핀이 뭐였죠? A0번이었죠? 자, A0번 센서 핀을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계속 읽어요. 루프니까. 계속 읽어가지고 그 값을 센서 밸류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센서 밸류에는 뭐가 들어와요? A0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이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센서 밸류 값이 들어오면 이거는 프린트죠.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이 값이 출력이 되고 그 옆에 실제 들어온 값이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 밸류를 계산해요. 이게 뭐예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여기 이거.
이거예요. 자, 여기 들어오는, 자, 볼트 아웃을 뭘로 바꿔라? 자, 볼티지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을 볼티지, 전압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1024로 나눈 다음에 5를 곱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식에 의해서 제가 볼트가 됩니다. 죄송해요. 헷갈렸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식이 이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여기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을, 자, 볼트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 방식이에요. 네. 사실 얘랑 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왜 0.5를 곱하죠? 이게 500이니까. 볼트로 계산하려고 하면 밀리볼트를 0.5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여기 있는 계산 방식입니다. 자, 깊게 안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옆에다가 실제 계산된 볼티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라고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여기는 볼티지에서 0.5를 왜 빼죠? 이거니까 500을 빼야 되니까 0.5를 빼는 거예요. 왜? 여기가 볼트니까. 우리는 밀리볼트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500으로. 그러니까 볼트이기 때문에 0.5를 빼야 됩니다. 0.5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식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로 바꾸는 계산식이야. 자, 그리고 전기값, 볼트 값을 온도로 바꾸는 계산식이 이거야. 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러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어디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여준 애들이 내가 선생님 길게 설명했어도 이거 한번 보여주면 끝이야.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일단은 들어. 이따 너희들한테 설명 쉽게 해줄게. 라고 해서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앞에 센서 밸류라고 막 글씨 써 있잖아요. 스크롤 끌게요. 이거는 그냥 출력하는 글씨고 이게 센스에서 들어오는 값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출력되는 글씨. 이건 아까 이 160을 계산해서 0.7V로 만든 거야.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써지는 글씨 0.7V로 온도를 바꾼 게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화면에 출력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길고 복잡한 CDR 프린트, 연산, 시리얼 프린트, 연산, 마지막에 프린트 LN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무슨 값? 템퍼레처. 템퍼레처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20 더하기 2니까 뭐예요? 22죠? 자, 온도가 22보다 작으면 다 꺼져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범위 설정입니다. 자, 22보다 크고 24보다 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2보다 크고 24보다 작으면 이때 2번을 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4보다 크고 26보다 작으면 2, 3번을 켜라. 그리고 26보다 크면 다 켜라. 왜? 더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맞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바꿔주셔야 돼요. 현재 지금 28도가 나오죠. 손 안 대는데 28도야. 그러면 베이스라인 템포가 20도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28도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세요. 얘를 6을 더했을 때 3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을 더했을 때 30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면 24가 되는 거죠. 24. 왜 6을 더했냐면은 왜 여기에 26이니까. 자, 손을 갖다 댔을 때 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24로 바꾼 거예요. 자, 이걸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동작이 제대로 될 거예요. 자, 업로드를 했고요. 자, 지금 보면 아까는 불 다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25도거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불 다 안 들어와요. 아까는 키자마자 불 다 들어왔지만 안 들어오죠? 자, 이제 제가 손으로 온도 센서에 손을 댈게요. 자, 손을 대면 됐죠? 켜졌죠? 금방금방 켜졌네. 제가 좀
뜨거운 남자라서 자, 금방금방 켰는데 시켜볼게요. 자, 꺼지죠? 지금 몇 도? 30도보다 작은 거야. 28도야. 더 시켜볼게요. 더 시켜보면은 이제 두 번째 불이 꺼질 거예요. 꺼졌죠? 그럼 지금 몇 도라는 얘기예요? 28도에서 26도 사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또 켜볼게요. 손 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네, 지금은 몇 도예요? 28도와 26도 사이인 거예요. 제가 손을 완전히 딱 붙여가지고 불을 켜면 이때가 지금 30도가 넘는 거죠. 네, 24 더하기 6이니까 30도가 넘기 때문에 불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불 다 들어온 거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30도가 넘네, 덥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이 딱 꺼지면 이제 뭐예요? 불이 꺼지면 28도와 26도 사이니까 괜찮네. 오늘은 좀 긴팔 입어도 되겠네. 아닌가? 반팔 입어야 되나? 28도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알 수 있어서 옷을 뭐 입을지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수업하는 방법은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소스 코드 해석과 함께 이거 여기 있는 스레스홀드 값, 베이스라인 템플을 바꿔서 동작시키고 시각을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이렇게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는 눈여겨보세요. 아직 시간이 수업한 지 60분밖에 안 됐어요. 60분. 실제 러닝타임입니다. 30분이 남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DR 비긴을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CDR 비긴만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자, CDR 비긴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자, 또 스플릿 할게요. 스플릿. 자,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CDR 통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새 파일을 열어가지고 스플릿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원래 에지 있죠? 원래 에지를 왼쪽에 놓아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 자,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은 CDR begin 9600 복사해서, 자,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9600으로 통신할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드레이트 나오죠? 보드레이트 9600, 15200, 38400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자, 보드레이트 9600으로 통신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자, 이게 이제 통신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있으면 통신 시작이야. 그럼 이제 화면에 글씨를 띄고 싶어. 자, 글씨 띄우는 명령은 뭐야? CDR 프린트야. 굉장히 쉬워. 자,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까? 아니면 그냥 칠까? 자, 셋업 뭐예요? 셋업은 런스죠.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런 원스죠. 한 번씩 하는 거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이름 써봐. 나, 동, 식. 자, 한글이 안 됩니다. 자석하게.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셋업은 한 번만 실행하는 거니까 이름 한번 떠요. 자, 업로딩 하겠습니다. 취소. 업로딩을 하면은, 자, 지금 이게 실행이 완료가 딱 뜨면서 시리얼 프린트를 보면은 모니터에 떴어요. 됐어요? 자,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나동식이라고 떴습니다. 자, 그래서 왜 런 원스니까 한 번 실행하는 거니까 한 번 실행됐어요. 이게 시리얼 비긴이고 시리얼 프린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다 넣어봐. 자, 얘를 밑에다 넣어볼게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 넣었으니까 루프잖아요. 자, 루프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실행되겠죠? 자, 계속 실행되면 여기에 이렇게 돼요. 나동식 쭉 가죠. 옆으로 쭉 가요. 네. 자, 이게 바로 시리얼 프린트예요. 옆으로 쭉 가죠? 루프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자, 시리얼
프린트 ln. ln이 라인이에요. 라인 말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줄바꿈입니다. 자, 처음에 여기에 자가 여기다 뭐 해볼까요? 코드 스튜디오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 동식하고 코드 스튜디오 출력하고 줄바꿈이에요. 한 칸 띄울게요. 탭으로 띄울게요. 안 띄우면 이 K 다음에 C가 바로 붙거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나동식, 탭, 코드 스튜디오, 줄 띄우기 이렇게. 이게 지금 쭉 지금 추적되고 있는 거예요. 왜? 루프니까. 그래서 되게 쉽네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성공입니다. 시각인데 별거 없네. 그죠? 그래서 9600이라고 셋업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와 프린트 N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럼 내친 김에 뭐 해볼까요? 자, 센서 값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CDR 비교는 하고요. CDR 비교는 하고 여기에서 뭘 가져와요? 자,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int라고 해서 변수 하나 만들고 자, 센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아날로그 자, A0번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아날로그 리드죠, 리드. 색깔 안 바뀌면 틀린 거예요. 색깔 바뀌어야 돼요. 자, 아날로그 리드를 A0번을 읽어와요. 읽어온 값을 센서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센서 값을 여기에 뭐해요? 출력해요. 근데 예지랑 똑같이 해볼까? 여기다가 센서를 넣어줘요. 자, 다운표는 문장이니까 이거 그대로 출력하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변수 출력하는 얘기죠? 자, 여기다 뭐라고 해요? 센서 밸류라고 이렇게 해보면 자, 센서 밸류 값이 나오고 그 옆에 센서 값이 뜨겠죠? 자, 이걸 실행해볼까요? 업로드.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센서 밸류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 옆에 154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온도 센서 손 대볼게요. 손 대면 올라가요. 158, 159, 160, 161, 162. 끝났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해서 A 양번 값을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실제 예제가 좀 길어서 복잡하더라도 이런 거 정도 하면은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센서 값을 우리가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온도 값으로 나눴고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걸 온도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를 한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자, 여기서 소스 코드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요.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이거 설명할 때까지 잘 들어요. 막 쓰고 적고 해요. 근데 좀 집중력이 좀 흐리다 라고 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CDR 프린트를 CDR begin, CDR 프린트, 프린트 ln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센서 값이 들어오는 값을 설명하고 나서 소스 코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5분, 10분 설명하고 얘는 타이핑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수업에 대한 주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없이 내가 말을 혼자 10분, 20분 했다. 뭐 그거는 내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우린 잘 들어요 라고 하지만 참여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5분 얘기했으면 걔가 5분 타이핑하고 10분 얘기했으면 10분 타이핑하고 할 만한 건들을 계속 던져주세요. 그래야지 애들이 계속 집중의 시간이 주기가 딱 정해져요.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수업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테스트했을 때 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좀 하고 잘 기억이 남아있는 편인데 혼자 쭉 얘기하고 혼자 쭉 치고 하잖아요. 그 언젠가 제가 쭉 얘기하는 순간에 걔는 놨어요. 집중을.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시리얼 비긴을 간단한 예제를 준비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제를 저장을 해서 서버에다 올려놓을게요.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까봐 이거는 지우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절 비긴 포문에 대한 소스 이해와 분석 그리고 수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창시 활동인데 창시 활동은 솔직히 좀 제가 1번이라고 해서 올려놨지만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1번이 좀 뜬금없긴 해요. 갑자기 웬 부호단 나오지? 자, 터미널을 이용해서 CDR 프린트를 확실히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내는 과제가 구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충분히 구구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랑 같이 구구단 한번 출력해 볼까? 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는 구구단을 맨날 했거든요. 시언어로. 자바로도 자바로도 구구단, 시언어도 구구단, XML도 구구단, 다 구구단이야. 몸에 뱉나 봐요. 자, 그래서 구구단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는 힌트를 좀 주고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자, 구구단 출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출력되죠? 2, 1은 2, 그죠? 2, 2는 4. 쭉 나오죠? 그 다음에 9, 9, 80 이래서 멈추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포문인데, 자, 앞에 있는 숫자가 있고, 뒤는 중간 숫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는 프린트죠. 여기도 프린트죠. 이건 뭐예요? 프린트 ln이죠. 결과값은 프린트 ln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면 애들이 시리얼 공부했으니까 시리얼로 프린트를 공부했으니까 좀 해요.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자, 그래도 좀 못한다. 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 시리얼 비긴 9600 해주고 출력되는 방법이죠. 여기에 무엇인데요? 시리얼 프린트 뭐가 된대요? 2 맞아요? 2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된대요? 시리얼 프린트 1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그래서 여기는 2 이거죠? 좀 보기 좋게 여기를 탭 이렇게 할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걸 딱 힌트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해주면 되냐? 뭘 해주면 되죠? 2, 2는 4, 2, 3, 6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2가 써주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 변수 int first number라고 하는 걸 2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int second number가 1이 되겠죠. 그리고 int 멀티 얘가 곱이죠. 그래서 얘는 fn 곱하기 s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꿔볼까요, 이걸? 이게 코딩하는 과정이에요. 아, 이렇게 숫자를 넣었다가 변수를 넣어볼까? fn
그리고 sn, 여기는 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시면 돼요. 자, 이걸 업로딩 해볼게요. 그러면, 뭐야. 5월, 6호, 이거 안 닫았구나. 자, 이거 업로딩 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F는 was, 이, not declare. 그럼 정의되지 않았다고? 여기가, 죄송해요. 자, 스코프죠? 대문자, 소문자.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는, 얘도 딱, 복사 해서 해야 되는데, 치다 보니까. 자,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하면은 결과는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이 변수를 폼을 이용해서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끌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 뭐 배웠죠? 폼 배웠죠. 그럼 그 폼을 양식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만에. 그럼 폼을 보라고 하세요. 폼은 보고 한번 비슷하게 따라 해봐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스플릿을 하고 아까 내가 만든 이거지? 이걸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폼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폼문을 쓰고 int fn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2. 자, 그리고 그러면은 fn이 뭐가 되는데요? fn이 뭐가 될 때까지? 10이죠. 아니면 말고. 자, 10. 그리고 이때 뭐 해야 돼요? fn을 뿔뿔 증가시키면 되죠. 뿔뿔. 자, 그래서 가로 닫고, 자, 이 폼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증거를 열어야겠죠. 자, 증거를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뭐래요? 시리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ln으로 해가지고, 프린트 ln으로 해서 fn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루프 지웁니다. 루프 안 쓸 거니까. 자, 셋업에서 폼문으로 반복시킬게요. 자, 셋업에서 폼문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업로드를 했더니, 잠깐만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파이썬을 하면서 얘를 하면 자꾸 이걸 까먹어. 이해해주세요.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가운데 숫자 주면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포문 안에 포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2, 3, 4가 증가되는 걸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돼요? 포문 안에서 또 포문 돌리면 됩니다. 이 안에서 포문 int second number는 1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second number는 10보다 작을 때 second number는 뿔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serial print ln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프린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ln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second number 이렇게 하면 포문 안에 포문이기 때문에 자 이게 2가 됐을 때 얘는 1부터 9까지 움직이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자 업로딩 하시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 1, 2, 그러면은 이게 안 됐구나.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바깥 포문이죠? 바깥 포문이니까 이 FN은 자, 여기 있고 자, 얘는 여기 SN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포문에 있는 거는 SN이 10번 도는 동안 한 번 도는 거니까 얘가 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저도 코딩 다 안 하고 다녀서 그때그때 하면 틀리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다 봅니다. 자, 2, 1, 2, 2, 2, 3, 다 나왔네. 다 됐네. 끝났네. 뭐 해주면 돼요? 정말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것만 해주면 돼요. 자, 시리얼, 프린트, ln이 이제 여기가 ln이 아니라 여기 ln이죠? 여기가 멀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멀은 뭐냐 했을 때 int 멀이라고 나와서 얘는 fn 곱하기 sn 이렇게 하면 될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업로딩을 하고 실행을 하면 구단이 끝났어요. 보기는 되게 안 좋지만 2일은 2, 2는 4, 2, 3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2, 9, 2, 8, 16 됐어요. 이걸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이사이 넣으면 되죠? 자, 프린트 ln하고 이 뒤에 변수가 붙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 시도해보고 싶은데 시연어는 시도를 해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문법적으로 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 곱하기 이걸 사이에 넣어주면 되죠? 이뻐지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거 다음에도 이걸 넣어주면 되지? cpr 프린트 이걸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띄고 넣어주면 이뻐질 것 같아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베딩을 하면 실행하면은 됐네요. 이뻐졌어요. 1은 2, 2는 4, 2, 3은 해서 2, 9, 18 하고 9, 9, 80일까지 딱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제를 저장 안 해놨는데 예제 제가 저장해 놓도록 할게요. 해서 서버에 올릴게요. 솔직히 저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면은 그 보고 하게 될까봐 저는 그때그때 저도 계속 그 뭐지 공부해야 되니까 저장을 안 하고 매번 새로 짜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참고차 저장해서 서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CGL 프린트를 이용해서 터미널에서 구단하는 거를 원하는데 얘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더 이런저런 활동해 보시고 많이 손을 주시고 자 이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게 있네요. 그 뭐지 손가락을 인식을 하면 불이 켜지는 거 할까? 왜 있잖아 그거 그 전등 켤 때 터치해서 켜는 거 그지? 손가락으로 켜는 전등 그러니까는 이건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이걸 왜 하냐면 아까 해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 예제에서 제가 CDR 이거 했었죠. 이거 CDR 비근으로 해서 sen서값만 가져오는 거. 여기에서 if만 하면 돼요. if은 if 센서 값이 얘네 바로 쳐져 있어. 센서 값이 100 얼마였지? 100보다 얼마였어? 기억 안 나. 아무튼 했을 때 160보다 크면 LED를 다 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을 갖다가 딱 대면 손가락의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불 켜지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으로 불 켜는 전등 별로 안 좋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감이 없네? 상체 활동을 좀 많이 연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온도를 인식을 해가지고 LED를 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버튼 누를 때 우리 지금 그 써있던데 우산으로 누르지 마시오. 여기 써있던데 우산으로 누르면은 우산에는 온도가 없으니까 버튼이 안 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꼭 눌러야 되는 경우, 꼭 엘리베이터 아니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꼭 눌러야 되는 그런 버튼이 있다면 이 예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 거지. 모터가 도는 거지. 문 열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청체 같아요. 청체의 목적이 일단은 예제 소스를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내가 다시 재구성한다. 그런 차원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려서 또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이제 사량 측정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측정하는 이 장비랑 아주 흡사한, 거의 흡사한 기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LCD 꽂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LED에 불이 켜지는 개수를 가지고 온도를 판단하자. 얘기죠. 그래서 온도 센서, TMP36에 대한 센서 값을 어떻게 쓰는지, 왜 핀이 3개인지, 어떻게 핀을 동작시키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자, 회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DR 비긴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스트럭트부터 시작해서 쭉 소스 분석하신 다음에 아이들랑 같이 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 건 기왕 LED 꽂았으니까 LED만 가지고 하는 거 해보시면서 회로를 올바르게 붙였는지 같이 테스트하면서 복습하시고, 자, 그리고 센서도 CDR 비긴만 이용하셔가지고 시리얼 프린트 이용해서 sen서값만 가져오는 걸 하면 아이들이 시리얼 프린트, CDR 비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분석한 다음에 청체 문제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아이들이 하게 되면, 자, 시연에서 조건문 만드는 거, 시연에서 form문 이용하는 거, 이거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우리 코스 브랜드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데서도 시연어로 폼은 공부하고 이 폼은 공부해요. 우리는 뭘 공부하지?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시연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 컴퓨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컴퓨터건은 컴퓨터로 코딩하는 거고 저희는 피지컬, 그러니까 로봇으로 코딩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짧은 설명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있는 부분을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시연어도 해. 근데 여기는 전자회로까지 해. 자, 왜 그러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교의 과들이 순수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기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되게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적성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 시연어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전자 회로 같은 피지컬 로봇이죠. 이런 걸 가지고 시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일석이조죠. 네. 그렇게 갑자기 또 상당 얘기가 나왔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시연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옳다라고 저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측정기라고 해서, 자, 하드웨어로는 온도 센서, 그리고 시연어로는 포문과 이프문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프문 오늘 다 못 이해해도 돼요. 왜? 다음 주 또 할 거니까. 포문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왜? 다음 주 또 할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톡에다가 센서 연결을 쉽게 하는 방법과 센서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방법, LED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색상 혼합 전등인데, 자, 빛센서 이용하고 삼색 LED 이용해가지고 빛센서에 따라서 삼색 LED 색깔이 바뀌는 거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빛센서 3개 하고요. 그리고 삼색 LED가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로를 먼저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